요즘 자기계발 관련 강의 서적들을 보면 빠른 시작을 강조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작해 라고 말이죠. 이런 말들은 시작하기 전 지나치게 고민하는 저 같은 사람에겐 큰 위로가 되는데요.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진짜 문제는 시작하는 것보다 얼마 가지 못해 금세 포기하는 이 패턴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니라 지속에 있다는 점이죠. 마치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들을 하지만 그 다짐은 얼마 가지 못하는데요. 실제로 운동 데이터 회사에서 낸 통계를 보면 1년 내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10명 중 단 1명이 안 된다고 했고, 특히 첫 주에 20% 이상, 그리고 한 달 안에 약 40% 이상 포기한다 했죠. 그래서 1월의 둘째 주 금요일을 포기자의 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어떻게든 시작은 하겠는데 얼마 가지 않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포기하는 이유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선 아주 명확한데요. 바로 실패의 스위치라 불리는 하베눌라라는 뇌 영역 때문이죠. 하베눌라는 뇌의 중심에 위치한 시상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뇌 구조인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어차피 해봐야 실패라고 판단하고 하베눌라는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2011년 마츠모토의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베눌라가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그 보상이 작다고 판단할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억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쉽게 말해 조금만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행동을 유지하고 고된 일을 견디게 돕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린 새해에 다짐했던 목표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소위 자아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내 측 전전두피질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즉 복내 측 전전두피질은 나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며 앞서 말한 자존감 또는 자기평가에 깊은 관련이 있는 뇌 영역입니다. 그 어떤 뇌 영역보다 나와 가장 밀접한 뇌인 셈이죠. 그런데 하베눌라의 방해로 계획한 일마다 빠른 실패를 자주 경험하다 보면 우리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노력을 하다 포기하는 경우는 우리 뇌는 그 노력의 시간을 인정하고 나름 가치가 있었다라고 자기평가, 즉 정신승리라도 하며 나를 보호하지만, 반대로 내 예상과 다른 작은 문제 때문에 금세 포기하는 경험은 복내 측 전전두피질로 하여금 나는 어려운 건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빠른 포기와 실패의 경험은 낮은 자존감 형성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스위스 바젤 대학의 오르투 교수팀이 201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우울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낮은 자존감이 우울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논란을 잠재웠는데요. 즉 연구 결과 낮은 자존감이 우울과 무기력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우울이나 무기력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베눌라의 과활성이 많이 관찰되는데요. 여기서 하베눌라의 과활성이란 아주 작은 현상에도 부정적으로 연결짓고 곧바로 실패로 판정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쉽게 포기하는 뇌과학적인 이유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린 많은 사람들이 왜 쉽게 포기하고 빠르게 좌절하는지 알았는데요. 이 모든 원인인 실패의 스위치, 하베눌라를 어떻게 해야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핵심은 하베눌라가 아주 눈치가 빠르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상한 계획에 아주 작은 문제나 차질이 생겨도 곧바로 에너지를 차단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카이라 보비넷 박사의 저서 끝까지 해내는 뇌에선 하베눌라를 실패 탐지기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이처럼 하베눌라를 속여야 우리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에 따라 크게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베눌라를 속여 끝까지 해내는 첫 번째, 성공의 기준을 낮추고 시도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새로운 다짐은 한 주 만에 약 20% 이상 포기하고 한 달이면 거의 절반이 포기한다 했듯이 첫째 주가 가장 힘든 시기인데요. 그래서 우린 시작할 때만큼은 성공의 기준을 확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 한 해 내가 원하는 직장 또는 대학에 가겠다라는 목표를 정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새해 첫날 바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봤더니 단 10분 아니 5분도 앉아서 집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베눌라는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곧바로 에너지를 회수해 집중력을 잃게 하며 산만하게 만들어 폰만 실컷 보다 돌아오게 되겠죠. 다음날부턴 내가 무슨 공부야 그럼 그렇지 하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텐데요. 하지만 성공의 기준이 도서관에 가는 그 시도 자체로 정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엄청나게 더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보상은 내가 예상했던 보상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보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도서관에 간 그 시도 자체를 성공으로 기준으로 잡았는데 도착 이후에 더 오래 머문 시간들을 우리 뇌는 마치 플러스 알파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즉 도서관에 도착해서 이미 목표한 것을 이뤘음에도 더 오래 남아있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해진 시간까지 버티기란 생각보다 힘들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부턴 더 오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는 겁니다. 내 예상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이 좋은 기분은 하베눌라를 강하게 억제하고 복내 측 전전두피질을 자극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죠. 이런 피드백을 받은 복내 측 전두피질은 지금 이 행동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즉, 특별한 결과 없이 이런 작은 변화의 가치를 매기고 나면 하베눌라는 억제하는 동시에 복내 측 전전두피질은 기대를 하기 시작하죠. 막연하게 시작했지만 어쩌면 내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베눌라를 속여 끝까지 해내는 두 번째, 결과보단 모든 과정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하베눌라는 예상보다 실제 결과가 못할 때 활성화되는데요. 이처럼 결과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시작을 잘했어도 얼마 가지 못해 쉽게 포기하게 될 겁니다. 네, 한 달 만에 약 절반이 포기하듯 그 절반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하베눌라도 멍청이가 아니듯 아무리 성공의 기준을 낮췄다 하더라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여전히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는 무엇보다 복내 측 전전두피질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복내 측 전전두피질은 어떤 자기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베눌라를 억제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내 측 전전두피질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복내 측 전전두피질은 우리 뇌에서 유일하게 기대와 가치를 따질 수 있는 뇌 영역입니다. 즉, 하베눌라와 같은 뇌 영역들은 대부분 생존에 초점이 맞춰 있기에 효율성을 가장 우선으로 둡니다. 하지만 복내 측 전전두피질만큼은 비효율적이더라도 가치를 따질 수 있는 뇌 영역인데요. 마치 가치 있다고 믿는 일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듯이 복내 측 전전두피질은 가치를 매기고 강한 신념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시도와 행동이 무모하다 판단될지라도 가치가 있다고만 판단할 수 있다면 이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생각보단 간단합니다. 내가 목표를 위해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의미를 두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도서관에 가는 버스 안에서의 시간이나 또는 밥을 먹는 점심시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조차도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두자는 겁니다. 그럼 결과도 없이 정신 승리하는 거 아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를 통해 봐도 수행 목표, 즉 결과에 대한 목표로 한 사람들보다 과정 자체를 목표 두고 의미를 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죠. 과정 자체에 대해 의미를 두고 가치를 매기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현명한 전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정말 어설프고 엉망이라도 좋으니 그냥 끝까지 해내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래된 공부법 중에 한 책을 반복해서 읽으며 공부하는 회독 공부법이 있는데요. 물론 요즘같이 인간과 AI가 있는 세상에선 아주 비효율적인 공부법에 해당하지만 이 공부법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더 완벽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 책을 7번, 10번씩 반복해서 읽었다는 겁니다. 네, 책 한 번 읽는 것도 정말 힘든데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이 공부법을 사용했으며 또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 수기를 남겼죠. 그런데 수험생들은 7회독, 10회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1회독만 어찌어찌 해내면 2번, 5번, 10번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해도 안 되고 제대로 읽기조차 못한 그 어설픈 첫 회독만 해낸다면 그 뒤는 회독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쉬워진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린 하베눌라를 컨트롤할 최고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렵다고 생각한 것을 어떻게든 해내는 경험이죠. 앞서 하베눌라는 실패를 빠르게 판단한다 했는데요. 하지만 어설프더라도 성공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즉 책을 다 읽었음에도 전혀 기억나는 엉터리 1회독이라도 일단 다 했다는 성공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럼 쉽게 포기하는 현상과 정반대로 뇌는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아껴둔 에너지를 제한 없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낼 것 같다는 가능성은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베눌라 역시 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에너지를 차단하고 행동을 멈추듯이 잘하면 되겠는데? 라는 성공의 기대는 뇌의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행동들을 약 2달 이상 60일 정도 넘게 지속한다면 그땐 습관의 뇌, 선조체가 개입하여 반복하는 이 행동을 습관으로 편제해 더 이상 하베눌라가 쉽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그때부턴 특별한 의지가 없어도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힘든 행동이라도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쯤 되면 쉽게 포기한다는 말보다 성실하다는 말을 듣겠죠. 앞서 말한 뇌과학자 카이라 보비넷 박사는 하베눌라를 속이기 위해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을 없애라고 말합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실패처럼 느껴질 바로 그때 이건 안 되네?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와 같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학습 과정으로만 인식하라는 것이죠. 우리 뇌가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면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이와 정반대인데요. 저는 SNS나 유튜브의 많은 영상들이 성공의 기준을 지나치게 높여놓은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이 정도는 돼야 성공한 삶이라며 우리에게 암묵적인 정답을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마치 평범한 삶조차 통과해야 할 기준들이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무시할 법한 아주 평범한 일상이라도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 여긴다면 우리 뇌도 그 믿음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거창하진 않지만 수많은 작은 시도들 그리고 그 시도를 하는 모든 순간에 가치를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만 보이는 일들을 정말 어설프게라도 딱 한 번만 해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